안녕하세요. 박정은입니다. 자, 전공간호학 모의고사 4회 B형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어떠한 유형으로 나오는지, 어떤 것들을 중심적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확인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사가 작성한 건강상담일지이다. 밑줄 친 기억의 징후 명칭과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건강상담일지 이렇게 보이고요. 15살 남학생이 심한 복통으로 똑바로 걷지 못하고 다리를 펴지도 못하고 있어요. 다리를 펴지 못한 이유가 아마 복통 때문인 것 같죠. 심한 복통이래요. 자, 오신구토 있어요. 37.7도 미열이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문제가 있긴 했어요. 막연한 통증이 복부 중앙에 시작됐고 통증의 특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좌측으로 눕게 한 후 환자의 우측 다리를 편 채 뒤로 젖힐 때 오른쪽 하복부에서 통증이 발생했어요. 기억의 징후의 명칭 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복부의 피부를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집어 올렸을 때 통증이 발생했어요. 이것은 피부의 감각이 증진됐기 때문이죠. 니은 지점을 깊이 누른 다음 손을 뗄 때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부분. 눌렀을 때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눌렀다 뗄 때 통증이 발생하고 있죠. 지금 이게 뭐 같아요? 예? 지금 충수염이죠. 보건실에 배 아파서 많이 옵니다. 특히 초등학생일 경우. 초등학생일수록 배 아프다고 오는데 충수염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판별해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간호를 해줄 수 있죠. 배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온요법 적용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진통제 무조건 주고 안 되잖아요. 제대로 판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충수염을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무조건 알고 계셔야 한다고요. A급 잡고 갑니다. 자, 몇 번이 포인트 양성이다. 앞, 위 장골가시와 배꼽을 연결하는 직선상의 3분의 1 지점을 눌렀다가 손을 뗄 때 통증이 발생한다. 반동압통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로브징 징후. 몇 번이 포인트의 대칭적인 복벽. 예, 오른쪽이거든요. 오른쪽, 앞, 위 장골가시, 배꼽을 연결하는 직선상의 3분의 1. 예, 대칭적인 복벽. 왼쪽, 앞, 위 장골가시, 배꼽을 연결하는 직선상의 3분의 1 지점. 몇 번이의 대칭적인 복벽을 압력을 가했을 때 몇 번일 포인트에서 통증을 느낀다. 이 지점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이 포인트에서 통증을 느껴요. 로브징 징후. 대칭적인 부분에서 눌렀어. 몇 번이 포인트에서 통증이 왔어. 로브징 징후. 자, 요근 징후. 환자를 좌측으로 눕게 합니다. 왼쪽으로 눕게 해요. 그런 다음에 환자의 우측 다리를 편채로 뒤로 젖힙니다. 자, 다리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오른쪽 다리를 요 방향으로 뒤로 젖힐 겁니다. 오른쪽 하복부에서 통증이 발생해요. 충수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폐쇄근 징후. 환자의 무릎을 굽힌 채로 고관절을 굴곡시켜 다리를 고관절에서 내전시킬 때 통증이 발생하는 것. 피부의 감각이 증진된다. 복부의 피부를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집어올리면 통증이 발생한다. 좌측으로 눕게 한 다음 환자의 우측 다리를 편 채로 뒤로 젖힙니다. 그랬을 때 오른쪽 하복부에서 통증이 발생한다. 이걸 우리는 요근 징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니은의 지점이 어느 지점인가? 이 오른쪽이잖아요. 어디라고요? 몇 번이 포인트라고요. 얘와 대칭적인 부분, 이 부분을 눌렀어. 그랬더니 이 부분에서 통증이 느껴져. 로브징 징후. 2번 갑니다. 다음은 보건교사가 작성한 수두 발생에 대한 감염병 통계 보고서입니다. 자, 괄호 안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단, 학생 100명당 비율로 계산하고 산출값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만 제시할 것. 자, 감염병 통계 보고서입니다. 2000땡땡년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수두가 다음과 같이 발생하였기에 이에 대한 감염병 통계 결과를 보고합니다. 땡땡초등학교 학생 수 1000명,
수두 예방접종을 받은 학생 수 70명, 수두 발생자 수가 20일 4명, 21일 6명, 22일 5명, 23일 7명, 24일 4명, 25일 4명, 26일 5명이 발생했대요. 지금 각각 이런 테이블을 주고 결과물을 주고 너 발생률이랑 유병률을 구해봐. 그것도 4월 26일의 발생률과 유병률을 구하래요. 나 유병률 발생률 지표 알고 있거든. 어떻게 구하는지 공식 알고 있거든. 공식은 아는데 막상 이 날의 발생률과 유병률을 구하라고 하니까 헷갈리기 시작해요. 역시 적용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발생률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기간 동안 일정한 인구 집단 중에서 새롭게 질병 또는 사건이 발생한 수를 의미합니다. 자, 포인트 어디다 주실 거예요? 새롭게 두셔야 돼요. 발생한다. 새롭게 발생한다. 그래서 일정 지역에서 특정 기간에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을 지닌 전체 인구수분의 포인트 여기도 한 번 더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해당 지역 동일한 기간 내에 새롭게 질병이 발생한 환자 수 여기에 포인트를 줍니다. 이게 바로 발생률이에요. 곱하기 10의 n승. 자, 유병률. 어떤 시점에 전체 인구 집단 중에서 포인트 전체 인구 집단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 가지고 있는 여기 포인트 주시면 돼요. 유병률. 지금 이 시점에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전체 비율에서 어느 정도 돼? 이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전체 인구에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유병률. 그래서 특정 시점의 인구 크기분의 그 시점의 환자의 수입니다. 얘를 비교해 볼게요. 자, 유병률, 발생률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르다. 뭐부터 봅시다. 자, 유병률. 현재 이 시점에 이 집단에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집단에, 그러니 전체 인구수예요. 발생률. 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새롭게 병에 걸린 사람들의 비율,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질병 발생이 가능한 전체 인구예요. 질병 발생이 가능한 인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질병에 걸린 사람 제외시켜 주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질병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미 질병에 걸린 사람은 분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빼주셔야 돼요. 분자, 현재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분자, 새롭게 질병에 걸린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비교 잘 하셔야 돼요.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해주시고 이거. 얘는 그러다 쳐. 유병, 병을 가지고 있고 발생, 지금 발생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실수를 너무너무 많이 하세요.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뭐로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0명 중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70명이고 그리고 20일날 4명, 6명, 5명, 7명, 4명, 4명, 5명이 발생했어. 이때의 유병률과 이때의 발생률을 구해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해보도록 하죠. 발생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발생률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분에 새롭게 발생했어 이거였죠. 그럼 생각해봐요. 지금 전체 학생 수 1000명이었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70명이 예방접종 했거든요. 예방접종을 했다는 것은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죠. 아, 예방접종 했잖아요. 질병 안 걸린다고요. 그럼 빼기 70을 해줘야죠. 그리고 4월 26일 이 시점의 발생률이에요. 그 말은 즉슨 이 직전까지 병에 걸린 사람은 얘네들은 뭐라고요? 이미 병에 걸린 애들이기 때문에 새로 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 안에 못 들어오잖아. 그러니 여기까지 4 더하기 6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4 더하기 4 30명을 빼주셔야 돼요.
따라서 4월 26일 날 발생률은 전체 학생 인구 1000명 중에서 병에 걸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예방접종한 애들 70명, 거기에다가 병에 걸린 애들 30명을 빼주고 새롭게 병에 걸린 애들 몇 명? 5명 얘를 해주는 거예요. 100명 단위로 해라고 했거든요. 곱하기 100 해주시면 되죠. 0.5 되겠습니다. 자, 4월 26일 날 유병률이라고 했어요. 유병률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 전체 인구 중에서 지금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을 얘기한다? 그럼 전체 인구 몇 명이에요? 전체 학생 인구 1000명이에요. 1000명 중에 지금 4월 26일까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까지 30명이었거든요. 거기에 5명을 더해주는 거죠. 30 더하기 5, 35가 됩니다. 곱하기 100 해주시면 돼요. 3.5. 다르죠? 요 70명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다시 말하지만 병에 걸릴 가능성 있는 사람이에요. 예방접종을 했어. 수두, 옛날에 병에 걸렸었어. 어렸을 때. 수두라고 하는 것은 평생 면역을 갖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도 병에 걸릴 가능성이 없죠. 빼주셔야 돼요. 주의하시라고요. 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분모로 들어온다. 자, 그래서요. 발생률 얼마라고요? 0.5라고요. 유병률 얼마라고요? 3.5라고요. 자, 문제 3번. 다음은 중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월경장애를 교육하고자 작성한 교수 학습 지도안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자, 여성간호학 파트입니다. 여성간호학. 여성 많이 하는 월경이에요. 여성 많이 느끼는 장애입니다. 월경장애. 자, 여성의 신체적 건강 문제, 월경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월경과 관련된 문제점을 설명한다. 비정상 자궁출혈의 종류와 관리 방법을 설명한다. 월경 전후기 불편감의 종류와 관리 방법을 설명한다. 라고 하면서 작성 방법 봅시다. 자, 교육 내용 중 잘못된 내용이 있는 문장 한 개를 찾아. 잘못된 거 찾으래요.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서술하래요. 밑줄 친 기억의 이유를 서술하고 밑줄 친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월경과 관련되어 보건실을 방문하는 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도입이 시작됐어요. 월경장애, 월경의 주기나 양에서 변화를 초래하거나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를 말하고 무월경, 비정상 자궁출혈, 월경 전후기 불편감 등이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자궁출혈, 과다 월경, 과소 월경, 부정 자궁출혈, 과다 부정 출혈. 이 페이지에서 일단 이것까지만 볼게요. 종류 많아요. 그 종류를 확실하게 개념화 시켜셔야 돼요. 과다 월경이다. 주기는 규칙적이나 출혈 기간이 보통보다 길고 월경은 7에서 8일 이상 지속되고 보통보다 기니까 실혈이 80에서 100ml 이상이 되는 과다한 월경을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듯해 보여요. 과소월경, 주기는 규칙적이나 출혈 기간이 1에서 2일 정도로 짧고 양이 적은 월경이다. 얘도 그럴듯해 보입니다. 자, 부정자궁출혈, 월경 기간이 아닌 때에 점상 또는 다량의 비정상적인 자궁출혈을 얘기한다. 그 기간이 아닌 때에 출혈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구나. 과다 부정 자궁출혈, 주기가 빈번하고 규칙적이고 불규칙적이고 되게 양이 과다하고 기간이 길다. 그래요. 자, 봅시다. 여기에 잘못된 내용이 있어요. 다 그럴듯해 보이지 않았어요? 자, 과다월경, 과소월경. 맥락이 비슷해요. 주기 규칙적이야. 과다니까 기간이 길겠지. 과소니까 기간이 짧겠지. 얘 과다월경이라며, 얘는 과소월경이라며, 양이 적다며. 맞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있잖아요.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틀린다고요. 왜 틀려요? 얘가 틀렸거든요. 얘는 과다월경이 아니라 월경 과다에 대한 설명이에요. 너무 비슷하죠? 과다월경, 월경 과다. 근데 다르다고요. 자, 주기는 규칙적이나 출혈 기간이 보통보다 긴 월경이 7에서 8일, 실혈이 100 이상. 얘는 월경 과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과다월경은 뭔데?
주기 규칙적이야. 출혈기간 보통이야. 기간이 괜찮아요. 근데 출혈만 과다해요. 이게 과다월경이라고요. 월경 과다, 과다월경 비슷한 듯 다르다. 자, 얘는 기간까지 길어요. 뭐가? 월경 과다가. 자, 빈발월경. 21일 이하의 간격으로 빈번하고 규칙적 또는 불규칙적인 월경을 얘기하는데 이런 월경이 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물었단 말이에요. 왜 빈발월경이 나타나는가? 왜냐하면 난포기가 단축되고 또는 황체기가 단축돼서 21일 이하의 간격으로 빈번하고 규칙적으로 나타나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자, 희발월경 35에서 40일 이상의 간격으로 이따금씩 오는 불규칙적인 월경. 불규칙적이고 간격이 길다. 굉장히 길어요. 자, 월경간 출혈. 규칙적인 월경 주기와 주기 사이에 오면서 되게 양이 많지 않은 출혈을 얘기합니다. 월경 전 점상 출혈. 정상 월경 수일 전에 있는 점상 출혈. 자, 기능성 자궁 출혈. 기능성 자궁 출혈의 개념을 물었습니다. 얘가 뭔데? 일반적인 진단 방법에 의해 진단되는 기질적인 질환이 없이 기질적인 질환이 없다는 말이 들어와야 돼요. 자, 기질적인 질환이 없이 불규칙적인 비정상적인 자궁 출혈을 얘기한다. 불규칙적이다. 역시 나와야 합니다. 자, 문제 4번. 다음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신장 요록의 건강 문제에 관한 교수 학습 지도안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신장 요록에 대해서 물어볼 거야. 그 중에서도 뭐? 만성신부전. 자, 만성신부전의 병태 생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만성신부전의 증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작성 방법을 보면 기역, 니은의 기전, 그리고 밑줄 친 디귿을 차례대로 설명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만성신부전에 대한 정의가 나오면서 자, 증상과 징후 쭉 나오고 있어요. 혈액계에서 출혈 경련이 나타나. 왜 나타나? 근골격계 변화에서 신성고리 영양증이 나타나. 왜 나타나? 자, 피부계에서 무회륵 라인이 나타나고 하프앤 하프 손톱이 나타나는데 이거 어떤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자, 만성신부전. 신장이요. 자기 기능을 못해요. 만성적으로. 신장의 정상적인 기능이 점차적으로 상실돼서 신네프론이 서서히 파괴되고 신장세포잖아요. 신장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파괴되고 있다고요. 기능이 소실돼요. 전해질의 불균형. 신장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고나트륨 혈증이 돼서 염분 수분 정체로 고혈압, 염분 수분 정체되면 뭐가 돼요? 혈류량이 증가하게 돼요. 고혈압 나타나죠? 우려성 신부전 나타납니다. 자, 고칼륨 혈증은 갑자기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다. 얘 심장에 영향을 줍니다. 이화작용, 칼륨을 포함한 약물, 외상, 수혈, 산독증으로 인해 칼륨이 과잉되지 않도록 하고 예로에 전환이 감소되기 때문에 장에서 칼슘 흡수가 저하됩니다. 칼슘 흡수가 저하되면 저칼슘 혈증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는 배설이 안 돼서 고인산 혈증이 되죠. 그러면 저칼슘 혈증의 고인산 혈증. 그럼 어떻게 돼요? 부갑상선 호르몬 막 분비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얘가 돼서 뼈로부터 칼슘 유리를 촉진하는 부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자극되게 됩니다. 자, 대사의 변화. 단백질 대사의 최종 노폐물 축적으로 인한 혈청 요소 질소의 상승으로 지금 단백질 대사로 인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졌고 간 기능 괜찮으니까 이 암모니아가 요소로 변했을 거예요. 그럼 이 요소가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되면 되는데 신장이 그 기능을 못해요. 그러면 혈액 속에 요소의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혈청, 크레아티닌 상승이 나타나게 된다. 얘가 음식물 대사로 나타나는 거라면 얘는 조직의 대사로 나타나는 단백질 대사산물이에요. 둘 다 단백질 대사산물인데 둘 다 단백질 대사산물인데 좀 느낌이 틀리죠? 달라요? 어쨌든 혈청 요소 질소, 크레아티닌, 단백질의 대사산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단백류와 부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체내 저단백 혈증을 유발하게 돼서 혈관 내 교질 삼투압을 저하시키고 고지질 혈증으로 인해서 트리글리세라이드가 상승하게 된다. 자,
지금 단백질 섭취가 감소했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감소하게 되면 저단백혈증 되게 되고 알부민 만들어낼 게 없죠. 그럼 교제삼투압 감소하죠. 교제삼투압 감소하게 되는데, 자, 저단백이라고 했어요. 단백질을 우리 몸에서 그럼 만들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단백질을 만들어낼 때 단백질만 못 만들어내고 지방까지 같이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지질혈증이 됩니다. 이게 상승한다. 대사성 산독증은 신장에서 중탄산염의 재흡수가 감소되고 수소이온을 배출하지 못해서 나타난다. 자, 혈액계의 변화, 에리스로포이에틴의 합성장애로 적혈구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겠네요. 그러면 빈혈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피로, 쇠약, 추위 민감해지고 출혈 경향 나타납니다. 자, 요독소가 축적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혈소판 응집을 방해하게 되고 이러한 혈소판 장애는 요독증 환자의 출혈 문제의 1차적인 원인이 된다. 혈소판 응집을 방해하게 되면 응집이 안 되니 당연히 출혈 나타날 거고요. 자, 위장관 전 계통의 영향을 받고 면역계의 손상으로 감염에 대한 감수성은 높아집니다. 잘 걸린다고요. 체액성 면역에서의 항체 생성이 억제되고 과민성 지연이 억제, 백혈구의 주화성 기능의 감소 등으로 관련이 된다. 약물의 대사, 치료 약물의 흡수, 대사, 배설의 장애가 생겨 약물 독성에 대한 위험성 당연히 높아지고요. 심혈관계, 고혈압 생긴다. 신부전을 유발하는 원인이기도 한 고혈압은 체액의 과잉기전, 레닌, 안지오텐신계의 자극, 교감신경계의 효과, 프로스타글란딘의 부재로 나타나고 고혈압이 오래 시작되게 되면 전신적인 합병증 초래할 수 있다.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호흡기 질환, 수분의 과잉 부담으로 인해서 수분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죠. 그로 인해 폐수종 나타나게 되고, 왜? 수분이 과잉되게 되면 혈류량이 많게 되고 혈류량이 많게 되면 정수압이 높아지니까 폐에 가서 수분이 쫙쫙 빠집니다. 그럼 폐 조직에 수분이 쌓일 거고 그것을 우리는 폐수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흉막염 흔히 발생하고 특히 심낭염과 동반되고 대사성 산독증에 대한 보상작용 뭐가 나타나요? 대사성 산이라고 했으니 이 산을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 호흡이 빨라집니다. 호흡수 증가하게 된다. 자, 근골격계 변화로 신성골이 영양증이 나타납니다. 신질환에 따른 칼슘, 인의 대사 이상의 원인이 돼서 생기는 골병변이다.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칼슘 떨어지고 인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로 인해서 뭐가 발생해요? 부갑상샘 호르몬, 신부전으로 인해서 비타민 D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얘가 뭐 하는 애인데? 칼슘을 흡수시키는데 얘 감소하니까 칼슘 흡수 못 시키잖아. 그럼 칼슘 떨어져요. 거기다가 인 배설이 안 돼서 인이 높아져 있어요. 혈청 칼슘 수치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로 인해 PTH 높아지고요. 뼈에서 칼슘 막 가져다 쓸 거예요. 골다공증 나타나죠. 자, 신장, 뼈, 부, 갑상선, 칼슘, 인, 비타민 D 사이의 상호 관련에서 비롯된다. 저칼슘 혈증과 고인산 혈증이 발생하는 이유, 음식으로 섭취한 인산염은 신장의 소변으로 배설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저하되게 되면 사구체 여과율의 감소로 인해서 인의 배설량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면 혈청 속에서 인 높아지고 고인산 혈증, 반대로 칼슘 수치 낮아지게 된다. 신장은 얘를 생성하는데 이는 소장에서 칼슘 흡수를 촉진하는 비타민 D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이다. 자, 신기능이 저하되게 되면 활동성 이 비타민 D의 생산이 감소되기 때문에 소장 점막에서 흡수되는 칼슘량 당연히 적어진다. 저칼슘 혈증은 부갑상선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게 되고 2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나타난다. 얘가 뭐 하는데 뼈에서 칼슘 방출시키는 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돼요. 피부계의 변화, 칼슘 축적으로 인해서 심한 소양증이 발생한다. 자, 지금 혈청 안에 칼슘의 수치가 높아져 있어요. 왜요? 지금 PTH에 의해서 칼슘 막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뼈는 골다공증이 되어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만들어낸 이 혈청 칼슘이 우리 몸 어딘가에 가서 자꾸 쌓이게 됩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피부계의 변화에서 나타납니다.
칼슘의 축적으로 심한 소양증 나타나고, 땀샘의 이축으로 피부가 건조해지고, 요황색소의 축적으로 피부색이 오렌지색, 회색으로 변하고, 자, 피부계의 변화로 무에릭 라인 생기고 하프앤 하프 손톱이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 손톱에 특징적인 붉은 띠가 생기는 것, 얘는 근위부는 하얗고 원위부는 갈색으로 변하는 것, 이렇게 반반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신경계의 변화, 말초신경병증, 중추신경계의 변화, 내분비계의 변화로서 성장 호르몬, 유지분비 호르몬과 같은 뇌하수체 호르몬이 상승되게 되고, 뇌하수체 내에 갑상선 분비 호르몬의 반응이 둔해져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흔히 나타나게 됩니다. 자, 기응리인의 기전, 디귿을 차례대로 설명해 볼게요. 자, 만성신부전은 신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돼서 치료로 회복되지 않는 비가역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비가역적인 상태예요. 네프론에 손상이 왔잖아요. 전해질 불균형으로서 고나트륨, 고칼륨, 고칼슘, 고인산혈증이 됐어요. 저칼슘이 됐다가 PTH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대사의 변화, 혈청 요소 질소의 상승, 혈청 크레아티닌이 상승하게 된다. 왜?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단백질은 감소하게 돼. 그럼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단백질 합성할 때 지질 같이 합성하게 됩니다. 자, 요소, 크레아티닌 밖으로 나간다고요? 못 나간다고요. 그러면서 대사성 산독증이 되어 빈혈 나타나고요. 출혈 경량이 나타납니다. 왜 출혈 경량이 나타나요? 요독수의 축적은 혈소판 응집을 방해하는데 이러한 혈소판 장애는 출혈 문제의 1차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자, 약물 대사의 변화입니다. 약물이 대사하고 뭐 적절히 빠져나가고 해야 되는데 여기 장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약물 독성에 대한 위험이 생기고, 자, 신성골2 영양증이 나타납니다. 기전. 자, 신기능이 저하되게 되면 얘의 사구체 여과의 감소로 인해서 인의 배설량이 줄어 혈장 인 수치가 증가하게 되고 칼슘 수치는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얘로 인해서 감소하면서 비타민 D 생성이 감소하게 되고 소장 점막에서 흡수의 칼슘량이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얘 감소하게 되고 비타민 D 감소하게 되니 칼슘 흡수 감소하게 되고, 즉 저칼슘 혈증이 초래되는 부갑상선 호르몬을, 자, 저칼슘 혈증이 초래되고 이것은 부갑상선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게 돼서 탈무기질화가 일어나도록 해서 고리 영양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무에릭 라인 그리고 하프앤 하프 손톱,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얘는 손톱에 특징적인 붉은 띠가 생기는 것. 얘는요, 근위부는 하얗고 원위부는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